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가 3년 전 조정 대상으로 묶이면서 올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중랑구가 중랑구 주민제설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가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연장합니다. 목포시가 전국 시 단위 최초로 공영버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광주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3년 전 조정 대상으로 묶이면서 당시 착공이 줄어든 탓입니다. 다만 내년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등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입주가 예정된 광주의 신규 아파트 물량은 5,800여 세대입니다. 9천여 세대였던 지난해보다 약 36% 적고 최근 10년 평균인 만여 세대와 비교하면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가장 큰 단지는 오는 4월 900여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무 센트럴자이입니다. 자치구별로는 선운 이지구 신혼희망타운 공급이 예정된 광산구가 2천여 세대로 가장 많았고 남구와 서구, 북구 순이었습니다. 아파트 분양부터 준공까지는 보통 3년여가 걸리는데 3년 전 광주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청약과 분양권 전매 등의 제약이 있었던 영향입니다. 청약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신규 분양 자체가 이 21년, 22년 사이에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3년 뒤 시점인 올해 2025년에도 입주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즉 준공 물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고요. 다만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가 준공 절차에 돌입하는 내년부턴 다시 신규 입주량이 만여 세대 규모로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아파트 등 이미 시장에 쌓여있는 공급량이 많아 올해 입주 물량 감소가 아파트 매매 가격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에서 2025년 시무식 및 부구청장 취임식이 개최됐습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고 구정 비전을 공유하며 직원들의 공감과 결속력을 다지고자 했는데요. 신임 부구청장 부임을 축하하고 간부 간의 상호 인사하는 자리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2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시무식 및 부구청장 취임식이 개최됐습니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된 행사엔 전 직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4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구청장 신년사, 부구청장 취임식 시간을 가지며 2025년 구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2025년엔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는 마포가 될 것입니다. 마포구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하반기 디지털 정부 혁신 유공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마포구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마포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하반기 디지털 정부 혁신 유공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마포구는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에 우수한 성적을 거둬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마포구는 데이터를 다양한 정책에 확대 적용해 공신력 있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랑구가 홍보 모델 통합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중랑구가 중랑구 홍보 모델 통합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일반 및 시니어 홍보 모델과 가족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니어 모델의 런웨이 무대를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감사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소식지를 통해서 이렇게 시니어 모델, 홍보 모델님들이 계속 등장해 주시고 또 장미축제나 영마 폭포원 축제가 있을 때 주민들이 다 즐거워하는 장면마다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모델로서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고 하셔서 참으로 주민분들에게 행복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한편 중랑구 홍보 모델은 지역 홍보에 구민들이 직접 참여해 구정에 대한 신뢰와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구성됐습니다. 중랑구가 중랑구 주민제설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봉사단은 동별 관할 구역을 기반으로 주민, 직능단체 회원 등 총 2,636명으로 구성됐으며 눈이 오면 지정된 책임 구간에 우선 투입돼 제설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눈이 내리기 전 제설함 점검, 취약 구간 사전 제설제 살포 등 사전 대비 활동과 주민에게 제설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9개 구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설 성수 식품 제조 및 판매 업소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 제조 판매 업소이며 이번 점검은 지난해 설 합동 점검 업소 수보다 78.8%가 증가한 21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 무신고 제조 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판매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필요시 형사고발도 병행합니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 제품은 회수 및 폐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2025년 12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감면 혜택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한 임대 농기계 38종, 142대에 적용됩니다. 임대료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향후에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 현대 조각계의 거장인 최종태 작가가 대전시에 작품을 기증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종태 작가는 8일 대전시청에서 작품 기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대전시는 지역 미술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기증이 문화예술 도시로서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한층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청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군은 이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 아동권리옹호관, 아동청소년 참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기념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UN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온전히 실현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된 자치단체로 기존 인증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고도화된 아동친화도시에는 상위 단계 인증이 주어집니다. 횡성군은 아동 편의시설 확충, 교육, 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2020년 2월 18일 도내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2024년 12월 12일 상위 단계 인증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인증 기간은 2028년 12월 11일까지며 향후 4년간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 횡성 조성을 위해 4개 영역에서 42개의 전략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횡성군에서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 개보수와 물품 지원 사업을 위한 수요 조사가 추진됩니다. 군은 올해 6억 원을 투입해 보일러 교체, 경사로 설치, 도배 장판 교체, 지붕 누수 공사 등 시설 안전에 관한 부분을 우선 지원하는 소규모 공사와 냉장고, 탁자, 의자 등 내구 연한이 지난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횡성군 관내 등록 경로당은 총 142곳으로 군은 지난해 경로당 개보수 54곳, 물품 159건을 지원했습니다. 횡성 농업의 특화 발전을 위한 품목별 장기 기술 교육 2025년 횡성군 농업인대학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횡성한우, 횡성사과, 미래농업인, 농업경영 최고사관 등 총 4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횡성한우 과정은 한우 사육 농가를 위한 경영, 사양, 개량 기술 교육을, 횡성사과 과정은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과 품질 관리 교육 등 현장 실습 위주로 교육이 이뤄집니다. 미래농업인 과정은 토양 관리부터 참깨, 들깨, 토마토 등 재배 기술 교육이 실시되며 농업경영 최고사관 CEO 과정은 송호대학교 위탁 교육으로 지역 리더십 함양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관내 농업인과 예비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총 100명을 모집하며 교육은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됩니다. 교육 희망자는 1월 24일까지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충청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청주시 내덕동의 일하는 바퍼 현장을 찾아 따뜻한 행보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하는 바퍼는 지역과 상생하는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업에 협력 중인 지역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는 자동화 설비 도입 대신 주민들에게 일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사업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와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도 일하는 바퍼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장에 최복수 전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임용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과 바이오밸리 및 에어로폴리스 개발과 분양, 국내외 투자 유치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최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 직원들과 화합해 충북 경제자유구역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보령시가 2월 28일까지 보령시 내 야간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보령시가 2월 28일까지 시가지 야간 경관 조명을 운영합니다. 보령시는 동대사거리, 죽정사거리, 주공사거리, 문화의 전당 등의 조형물과 가로수 LED 조명을 설치해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보령시가 대천, 호도, 녹도 항로 운항 회차를 증편해 운영합니다. 보령시가 2월까지 대천, 호도, 녹도 항로를 1일 2항차로 증편 운행합니다. 그간 동절기에는 1일 1항차 운항으로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증편하게 됐으며 대천 외연도 항로 여객선 노후화로 택배 화물 운송 등의 불편 사항을 고려해 동절기 화물선을 주 2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 에이펙 준비지원단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2025 코리아 고위관리회의 준비 상황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에이펙 2025 코리아 고위관리회의 준비 상황 보고회는 에이펙 내에서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와 결정을 이끄는 핵심 협의체로 정상회의 예행 연습의 성격도 지닙니다.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는 총 100여 차례의 회의가 열리며 이를 위해 에이펙 회원국 개표단 등 2천여 명이 경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이펙 준비지원단은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대표단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송, 숙박 지원은 물론이고 경북과 경주에서 감동을 체험하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에이펙 경주 유치를 성사시킨 도민의 마음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새해를 맞아 안동에서 2025 경북 여성신년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경북여성 지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신년교례회는 경북 지역 여성들의 단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됐으며 새해의 희망과 포부를 공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새해 인사를 나누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5년에는 여성의 연대와 가능성이 경북의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화합과 단결을 당부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목포시가 두 차례의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와 노선권 인수 논란의 어려움을 딛고 전국 시단위 최초로 공영버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경쟁 체제가 도입돼 이전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서비스가 기대되지만 당면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1966년부터 사실상 독점 체제로 운행된 목포 시내버스가 반세기를 넘어 공영버스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 2022년 노조 파업 등으로 두 차례 운행 중단 사태가 빚어진 이후 만 2년 만에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이 구축된 것입니다. 210억 원에 달하는 노선권 인수와 대대적인 노선 개편을 거쳐 목포시가 지난 2023년 7월부터 직접 운영에 나섰습니다. 기존 20개 노선을 넓은 길 중심의 경로를 설정하고 직선화해 15개 노선으로 줄였고 그 결과 운행거리는 22%, 연료는 15%가 줄어드는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공영버스 도입의 특징은 직영과
위탁 운영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부분에서 일조를 해서 그동안 목포 시민들이 시내버스에 대한 잘못된 어떤 인식들을 제대로 된 서비스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의욕을 갖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한계 노선은 목포시가 직접 운영해 운행 중단이 없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세계 위탁회사는 5년간 한정 면허를 발급받아 경쟁체제로 운영되며 향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공영버스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 관리와 경영 합리화, 공영착오지 확보 등이 목포시의 당면 과제입니다. 3개 위탁 회사를 잘 선도하고 지도 관리를 해서 선의 경쟁을 해서 모든 효율화 또 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민의 발로서 충분한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잘 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24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재심에 나선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수사가 위법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 역사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기수 김신혜 씨가 교도소 밖으로 나와 시민들이 건넨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24년 10개월 동안 복역한 끝에 재심을 통해 석방되는 순간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김 씨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바로 잡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꼭 이렇게 25년 수십 년이 걸려야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 그 안에 있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수면제를 이용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과 경찰이 위법한 수사로 김 씨에게 옥고를 치르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영장 없는 압수수색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술에 타 먹인 수면제 때문에 아버지가 숨졌다는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험 설계사 자격이 있던 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보험을 가입했지만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봤습니다. 24년 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시민단체는 불법 수사를 한 검찰과 경찰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수사했던 사법기관은 오늘 무죄를 받은 김신혜 씨와 가족에게 진실한 사과와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인권 침해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이번 재심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새로운 청년정책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2025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과 2025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수정안에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와 도정 핵심 추진 사항인 제주도 대학협업 런케이션 등이 반영됐습니다.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수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5대 분야 99개 사업에 1,509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국립부여박물관이 설을 맞이해 다채로운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이 설을 맞이해 박물관에서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설날 당일을 제외하고 박물관 전시실을 모두 정상 운영합니다. 다채로운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는데요. 제기차기, 투호, 윷놀이 등 전통문화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물관 전시관 앞마당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우리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부여에서 즐거운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 톡톡 시간입니다. 올해부터 광고 협찬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올해부터 블로거와 인플루언서가 광고주로부터 금전적 대가나 현물 등을 받고 홍보 후기글을 작성할 경우 이를 알리는 표시 문구를 제목 또는 본문 최상단에 올려야 합니다. 제목에 표시 문구를 넣을 경우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조정하고 본문 첫 부분에 넣을 경우 글자 크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작성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 표현은 적절한 광고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표시광고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만 시행일 이전에 작성된 글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건당국 통계에 따르면 독감 환자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5배 증가했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65세 이상 임산부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기침, 고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뉴스 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